금과 은은 가격을 표시할 때 같은 무게 단위를 사용합니다. 바로 트로이 온스, 1온스는 약 31.1g이죠. 최근 이 금과 은의 온스당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시장 관심은 다시 한번 귀금 속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금도 많이 올랐지만 요즘 시장에서 더 눈에 띄는 건 바로 은의 가격 움직임입니다. 불과 3년 전 2022년 중순까지만 해도 은 가격은 온스당 20달러 안팎, 때로는 그 이하에서 거래되던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26일 기준 은 가격은 온스당 79달러를 돌파, 8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정말 엄청난 폭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은 가격 상승을 이해하려면 먼저 은의 생산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은 주산물로 생산되는 경우와 부산물로 생산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로로 공급됩니다. 주산물은 말 그대로 은 채굴이 목적이고, 부산물은 구리와 납, 아연 같은 다른 금속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함께 딸려 나오는 은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 비중입니다. 전 세계 은 공급 중 주산물 은은 25에서 30%, 나머지 70에서 75%는 부산물입니다. 즉, 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광산들이 은 생산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은을 주목적으로 채굴하는 양은 제한적이며 구리나 아연, 납 같은 다른 광물의 생산이 함께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죠. 현재 은 시장은 명확한 공급 부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채굴한 은의 총량은 약 174만 톤, 온스로 환산하면 약 560억 온스 수준입니다. 이는 금의 총량인 약 21만 톤보다 무려 8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금은 생산되면 90% 이상이 금괴나 장신구 형태로 보존됩니다. 반면 은은 다릅니다. 전자제품, 태양광 패널, 의료 장비 등 산업용으로 대량 소비되며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의 총수요가 총공급을 넘기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은은 이미 5년 연속 공급 부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은의 연간 수요는 11억 온스를 넘는 반면 연간 공급은 약 10억 온스에 불과합니다. 즉, 매년 평균 약 1억 온스 이상의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죠. 이 부족분은 새로운 생산이 아니라 지상 재고에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 재고마저 넉넉하지 않습니다. 광산에서 캐내는 양보다 은의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부족한 은을 기존 재고에서 꺼내 쓰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전문가들은 대략 10년 이내 은의 지상 재고가 사실상 고갈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조적 문제 속에서 지난 3년간 은 가격은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은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과 은이 실제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자고 있던 은이라는 것은 아무 은이나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자제품 속에 들어있는 미량의 은이나 태양광 패널 속에 분산된 은처럼 회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은은 여전히 비경제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자던 은은 지금 당장 녹여서 다시 은으로 만들 수 있는 높은 함량의 은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던 은식기나 쟁반, 촛대, 은장신구, 종교시설에 보관되어 있던 은장식물, 그리고 일부 비투자용 은화나 기념주화 같은 것들입니다. 이 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형태는 달라도 은의 함량이 높고 청년만 거치면 곧바로 새로운 은 원료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정확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CPM 그룹에 의하면 이 분석은 은의 고갈론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채굴한 은의 누적 생산량은 약 560억 온스 수준인데 이 중 상당량은 이미 산업에서 소모돼 사라졌고 금고나 ETF, 투자용 바와 코인은 별도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용과 장식용, 비투자 목적으로 보관되고 있는 은, 즉 잠자고 있던 은은 대략 70억 온스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 물량이 한 번에 시장에 나오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문화적, 종교적 이유로 절대 팔리지 않는 물량도 있고 너무 분산돼 있어 회수가 어려운 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제외하고 나면 가격이 급등하는 국면에서 실제로 매물로 전환되는 비율은 역사적으로 보통 전체의 3에서 8% 수준에 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연 단위로 보면
약 1억 5천만에서 많게는 4억 온스, 특히 가격이 과열된 1~2년의 구간에서는 누적으로 3억에서 6억 온스 규모의 은이 추가로 시장에 공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현재 은 시장의 구조와 정확히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은의 연간 수요는 약 11억 온스 수준이고 공급 부족은 연간 1억 온스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던 은이 연간 1억 온스씩만 시장에 나오기 시작해도 지금의 구조적 공급 부족은 순식간에 초과 공급 국면으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11년 은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구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시장엔 이런 이야기가 널리 퍼졌습니다. 태양광 산업이 커지면서 은이 곧 고갈될 것이다.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비싸진다. 이 서사에 헤지펀드와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매수가 겹치면서 은 가격은 점점 가속도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말 은 가격은 온스당 50달러 바로 아래까지 치솟으며 역사적 고점에 근접합니다. 당시에는 이 지점이 바로 가격의 임계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당포로 은이 몰려들었고 사람들이 오래 보관해 두었던 은 식기와 장신구, 낡은 은괴와 기념 은화들이 하루가 다르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시장에 나오지 않던 잠자고 있던 은이 가격 하나만으로 깨어난 것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갑작스럽고 거대한 공급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시장을 지배하던 공급 부족이라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힘을 잃었고 대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듯 급격한 가격 하락이었습니다. 부족하다고 오른 가격이 그 가격 자체로 공급을 불러내면서 시장은 정반대 방향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는 지표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집계하는 은의 순투기적 포지션입니다. 지난 3년간 은 선물 시장을 보면 대부분의 기간 동안 숏 포지션보다 롱 포지션이 훨씬 많은 상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즉, 시장 참여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은 가격 상승에 베팅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간의 흐름을 보면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롱 포지션의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은 가격이 급등한 이후 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차익 실현이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볼 지표는 금과 은의 상대적인 가격 수준을 보여주는 금은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금 1온스를 사기 위해 은이 몇 온스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은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반대로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은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시점은 2011년 4월입니다. 당시 금은 비율은 약 32까지 내려갔고 그 시점이 바로 은 가격의 역사적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은 가격은 장기적인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반대로 2020년 3월 코로나 충격 당시에는 금은 비율이 약 126까지 치솟았고 이 시점이 2011년 이후 은 가격이 가장 낮았던 구간입니다. 즉, 은을 정말로 사이클의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다면 금은 비율이 역사적으로 매우 높아져 은이 극도로 저평가된 국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 금은 비율은 약 57 수준입니다. 역사적 최저점은 아니지만 불과 몇 년 전 125를 훌쩍 넘던 수준에서 70 가까이 하락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하락폭은 은 가격이 단기간에 얼마나 급격히 상승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비율의 절대값보다 이 추세의 기울기 자체가 이미 조심해야 할 국면에 들어왔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지표를 보겠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기준으로 보면 현재 은 가격은 여러 시간대에서 동시에 과열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 RSI는 이미 80일을 넘어섰고 주봉과 월봉에서도 9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도 금처럼 단일 자산이기 때문에 과거 비트코인처럼 RSI가 90을 넘긴 상태에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과 위험은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더 오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은을 새로 매수하는 사람은 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서 진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은을 전혀 보유하지 않던 사람이 신규 매수로 이 시장에 들어온다면 그 선택이 사이클의 초입인지 중반인지 아니면 후반부인지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는 항상 어렵습니다.
가격이 낮을 때는 그 어떤 서사도 대중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고 설령 있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격이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충분히 오른 뒤 서사가 완성되고 이야기에 확신이 생기면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 자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현대 금융시장에서 은은 여전히 악마의 쇠붙이로 불립니다. 사람의 감정을 가장 잔인하게 시험하는 자산이기 때문이죠.